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중앙 에너비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이 20%, 24%가량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제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중앙 에너비스가 좀 소외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, 자, 그 말을 드리고 나서 바로 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전장은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세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.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러한 내용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이 되고 있죠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소멸된 재료로는 현재는 보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, 이 견조한 중장기 흐름세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수요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탄탄한 모습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한 번 더 강하게 열려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금일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, 저희 데이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, 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유가 가격적인 측면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. 앞서서 자,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보복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단발적인 재료로 소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,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소로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. 유가 같은 흐름을 봤을 때도 2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사이사이에는 이슈가 존재를 했었죠.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3년 하반기쯤에는 후티 반군 홍해 공격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공급 차질이 생겼다. 자, 그리고 또 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. 이 부분도 당연히 공급에 대한 차질이죠.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대립성 존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, 이 사실 23년 이 하반기쯤에 제가 해운주들 관련된 이 분석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이 정치적인 일정과 더불어서 시나리오를 써 드렸습니다. 당시에 이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전에 공격적인 부분,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되면 이 원유 관련 주들이나 해운주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아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한데, 이 공급에 대한 차질과 더불어서 이 미국 성장 신호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 부분은 이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소리죠. 이러한 수요적인 부분은 제조업 지수를 살펴봐야 됩니다. 금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유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사화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100달러를 바라보는 국제유가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유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었죠. 이 80달러 후반부에 존재를 하게 되면 이 100달러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이 공포를 조성하게 되고,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, 이 제조업 지수입니다. 앞서서 제가 이 제조업 지수가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. 바로 이 미국 성장 신호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. 이 부분이 수요와 연결되고, 이 부분은 제조업 지수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제가 가져온 지표 자체가 ISM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 뜻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, 예측치가 48.5였습니다. 하지만 현재 실제 기록한 수치를 보게 되면 50.3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50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경기 확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결국에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리고 원유가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. 그렇게 되면서 유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
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수요국 그리고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가의 방향성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국 제조업 지수도 이 PMI 지수라고 하는데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실제가 50.8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확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.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도 증가를 할 수 있겠구나.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인 동향 자체가 원유 수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전망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23년 하반기부터 어떠한 이 기조가 이어왔냐면 24년 이 3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제가 분석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. 저는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당시 그 근거로는 이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탄탄하고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 상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최근 기사화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고 있냐? 이 첫 금리 인하가 7월과 9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와 유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파란색 선이 유가입니다. 그리고 보라색 선이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입니다. 뭐 사실 100%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는 둘이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보라색 선이 하락할 때 이 파란색 선도 하락한다. 이 파란색 선이 상승할 때 보라색 선도 상승한다. 다시 말하면 유가가 상승할 때 중앙 에너비스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의 이 유가의 방향성을 살펴봐야지 중앙 에너비스 향후 주가 흐름세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격대는 21,3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금일 20%가량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전일과 이틀 전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흥구석유 같은 이 원유주도 SOL 같은 이 원유주와 비교를 했을 때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잠잠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아니다 다를까 금일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 22,000원 구간대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. 투자 심리가 좀 잡혀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 줘야지 26,000원 구간까지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또 작용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앞으로 투자 방향성도 정할 수 있겠죠. 결국에는 중국 경기 회복세가 보여야 된다. 자, 그리고 7월과 9월 사이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돼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원자재 시장에도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. 그러면 유가가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사실 7월부터 9월 사이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전쯤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떤 제스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 측면에서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흐름세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. 사실 이러한 정세적인 측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